뭐 소수점 이하로 떨어져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토지 면적이 14만 몇 제곱미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서 보시면 그러면 건물이 토지보다 많다는 말인가? 이 동네가 용적률이 100%가 넘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저의 의심은 출발할 겁니다. 14만 4,964 14만 4,964 제곱미터가 여러분 땅 면적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5층짜리는요 정확하게 땅 면적 대비 80%가 건축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80%였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들이 보시잖아요. 왜? 재건축하는 것들 아파트 단지 거기는 땅 면적에서 80% 곱하기 80% 하면 영접하면 건축 면적 거의 대부분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은 아주 조밀하게 다세대 같은 게 많았던 한 지역은 1대1 정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땅 면적만큼 건물 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땅 면적보다도 건물 면적이 한 10%가 더 많답니다. 이런 동네가 어딨지? 재개발 지역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아까 제가 관리처분 계획을 올렸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48조 1항 시행령 50조 조례 25조에 관한 사항을 여기다 포함했어야 되는 여러분한테는 48조 1항 5호밖에 안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여러분은 사업시행기간 진증됐지 않습니까?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30조 시행령 41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서울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의 땅 철거할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땅 면적은 아는데 건물 면적을 철거하는 땅을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철거할 수가 없죠. 파도 땅이니까. 근데 건축물의 면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사업시행계획서에 그거 넣어서 여러분한테 총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저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우리 정금식 우리가 아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임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정금식 조합원님한테 구청에다 빨리 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이미 여러분은 인가까지는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을 하십시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되어 있냐?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여러분한테 이게 총회에도 올라와 있었어야 됩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3-281.04 123-281.04 계산서 있으면 해보십시오. 자, 실제는 철거할 면적이 요건데 여러분 계약서에는 어떻게 해놨다고 속이기를 16만 4천인 것처럼 해놨다고요. 근데 제곱미터당 얼마? 88,620원. 그러면 약 16만 4천 빼기 11만 3,281.04 그러면 3분의 1을 튀겨놨죠. 면적을 속여놨죠. 3분의 1을 속인 거죠. 요놈 호박이 88,620원 36억쯤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3억 6천 또 부가세는 10% 야무지게 주기로 했으니 그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40억 되겠죠.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떡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안 보여주는 건 좋은데 안 보여주는데 사연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왜 안 보여줬을까? 보여줬으면 누군가는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철거 명세서구나. 그런데 왜 우리 철거가 이렇게 면적이 다른지 3분의 1을 누가 가져간답니까? 무슨 사연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이거 쪽팔려서. 제가 조합원이라면 저는 자료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봤을 때 이 동네가 뭔데 땅 면적보다 건물이 많다고? 이런 동네 거의 없는데? 자, 이거 자료 좀 갖고 오십시오. 아예 총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안 보여주니까요. 현재도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81조 1항 제4호에 의해서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는 아마 공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시행 인가서 따위나 공개하고 인가서 끝까지 공개 뭐예요? 조합이 공개 안 해도 그까지 구청에 구보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동대문 구보를 보면
인가서 그거 봐서 뭐 하려고요? 계획서를 봐야죠. 여러분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에는, 아, 요거 면적만큼 철거해야 한다. 철거계약 때 이 면적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뭐뭐는 철거하고 뭐뭐는 냉겨놓을 것인지. 여기도 좋지 않은 건물이 있죠. 길가에 뭐 있다면서 한두 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도요, 빵빵합니다. 요즘은 88,000, 제곱미터가 88,620원인데 요즘은 어쩌면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2010년도 당시에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철거업체가 사모지보다 좀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사모지 2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원입니다. 다원이라는 회사,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다원이 이 시기에 가재울 사구역 건례조합입니다. 가재울 사구역에서 다원이 했던 짓은 뭐냐면 평당 14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세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29만 원이 넘습니다. 2배 됩니다. 다원보다도. 사모지 했던 이 계약은, 물론 지금은 철거 단가가 좀 많이 올라서 얼추 이 가격이 됐다고 제가 지금 아까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더블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그러면 다원은 뭐 원가로 해주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날고 기는 놈들인데, 거기도 13만 5천인데 거기는 뭐를 했느냐? 철거비를 가져올 사고에서 180억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속였느냐? 여러분처럼 속인 게 아니라 거기도 속였습니다. 30억을 속였는데 어떻게 속였느냐? 땅 면적 곱하기 14만 5천 원을 했습니다. 근데 건물 면적은 여기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의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대부분 철거회사가 속이는 데 뭐냐면 땅 면적을 슬그머니 써놓고 거기다 곱하기 해버립니다. 땅은 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 놔둬야 집을 짓죠. 땅은 철거하면 집 어떻게 지어요? 공직이 들고 있으랍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놈들은 봤어도 건물 연면적을 내놓고 마치 진정한 숫자인 것처럼 속이는 놈은 제가 100여 개 이상의 조합을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단독 범행입니까? 아니면 가담한 놈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의심은 누구라도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하는 건 누구라도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을 할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요새 특검 시절이지 않습니까? 수사는 의혹에서 시작해서 의혹을 풀어가는 과정이 수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한 의혹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시켜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설비 33억 7,600원인데 이거를 대부분은 지난번에 수도적인 가스를 분리해서 그거 못하겠는데 한다 그랬더니 조합이 설명하기를 뭐냐면 수도적인 가스가 아니라 잔존가치 철거 보상비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표현을 이설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설은 이전 설치를 하는 건 이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거라고 하니 잔존가치 보상이라고 하니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왜 이설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조합이나 이설이라고 해놓고 수도적인 가스를 또 누구나 가입 안 하고도 그거는 연락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2011년 10월에 나온 표준 복공사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제일 먼저 유이자 대여금부터 갚도록 돼 있어요. 대여 이자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먼저, 그 다음에 원금이 그 다음. 이자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자가 복리로 늘어날까 보니까 이자는 제일 먼저 갚아야 돼. 그 다음에 원금 갚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공사비요. 뒤에 가서. 왜요? 이거는 기성에 따라 주니까 실제로 뒤로 빼놔도 문제가 안 돼요. 지가 20% 했으면 20% 했다고 정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차입금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요. 2009년 이전에는 다른 조합들이 이자가 없었어요. 다 이 도급공사 원칙을 지켰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시공사가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시작했어요. 지그들 표현으로.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왜요? 바보들이 많으니까요. 수익성이 괜찮은데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여러분이 시골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촌놈이라고 부르는 추천 소양 2촌진 구역을 보면 미안하지만 유이자 대여금 이자, 유이자 대여 원금, 공사비, 무이자 대여금, 각종 연체 이자 기타 비용 순으로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이자가 여러분처럼 510억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 앞으로 추천 사람 만나면 촌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우리는 계약서라도 쓸 줄 모르는데 아이고 선생님들이 계약서 이렇게 잘 쓰셨. 여러분들이 촌놈 아니면 시골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한테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서울놈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우선 넘길 일은 아니죠. 519억이면 여러분의 비례율이 20%에 영향을 미칩니다. 5억짜리가 1억이 거기서만 날아갑니다. 공사 계약서 한 줄 잘못 써서요. 자, 이거 시정하고 싶습니까? 이대로 놔두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이 많은 것 같으면 화를 안 내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뭘 떠보시네. 이 얘기를 구청 가서 2월 19일 했습니다. 자, 그때 들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협상을 해보겠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조합은 꿀먹을 먹으립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합에서 요청이 왜요? 조합이 왜 요청을 해야 되냐면 계약자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초기에서 결의만 해줬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놈은 조합장과 시공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는 이쪽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한 건 안 해요. 다만 여러분이 시끄러우니 이걸 이제 알아버렸으니 조합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시공사가. 근데 그러면 그 자리에 조합이 얼씨구 나오고 조합원들 듣는 앞에서 바로 그걸 협상합시다 이랬어야 되거든요. 조합원한테 우리도 한수 배웠다. 잘 몰랐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상민한테 배웠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대답하라고 동료도 했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소수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장 자리를 바꿔줘야 가서 삼성하고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저한테 맞아요 했던 얘기를 다른 조합원한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약속해봤자 해요. 저는 시공사가 아니거든요. 하고 있어요. 20%란 말이에요. 20%. 계약서 한 줄 잘못 써도 내 재산 20%가 날아가요. 평생 벌었던 재산이요. 여러분 중에는 이 재산이 내 재산의 거의 전부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 전부요. 누가 나한테 20%를 뺏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늦게라도 알려줬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최근에 제가 미리 거쳐준 데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3호 가든 3차 거기도 맨 처음에 이렇게 계약서 초안이 올라왔어야 돼. 말다이 소리 하지 말라고 고쳐줬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수용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비 이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40억인가 잡아놨습니다. 거기는 평당 공사비용은 460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갖다 쓴 돈이 좀 많으면. 그러나 여러분들 515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몇 년 전에 입주했던 그러니까 응암 8구역 이것도 후불입니다. 신정 1-4 이것도 후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업비 이자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519 이런 게 없다고요. 왜요? 내가 먼저 돈이 들어오자마자 차입금부터 갚았기 때문에 무이자로 준다는 걸 갖다 좀 썼고 그거 갚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기성으로 줬기 때문에 없어요. 차입금 이자가. 그러면 응암 8것 같은 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합원은 788명에 일반 분양이 42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도 비례율이 101%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몇 세대입니까? 일반 분양 몇 세대예요? 근데 비례율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도 내가 비례율 한 100%밖에 안 되죠? 90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정확하게. 네? 안 억울하세요? 어떤 놈은 똑같이 일반 분양이 42세대밖에 안 된다니까요. 조합원이 788명에. 그냥 자기들 집 지을 거예요. 임대주택 한 170세대 되고. 그런데 100%인데 여러분 뭐 97? 일반 분양한 거 다 어디다 두고요. 여러분 분양가 그렇게 막 올려줬는데 왜요? 아까 이미 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도 왜 예비비도 370억이나 있는데 미리 실컷 계산해 땡겨놓은 돈도 370억이라고요. 예비비가 뭐예요? 미리 땡겨놓은 돈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이거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거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제 구청 언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조합을 다시 구성한다면 그때 가서 정말 구청과 한바탕 구태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청에서는요, 여러분이 새로 설치하는 전기기반 시설이 새로 하는 설치하는 게 얼마였죠? 그때 1,500억이었나요? 850억이었나요? 자, 850
850억 정도를 새로이 설치하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 680억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그 부장의 저기 자료가 700 몇십억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저기가 730억이라고 했다. 참. 73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는 새로이 설치한 여러분이 정비기관 새로 도로하고 공원을 내서 여기다가 기부 체납해야 될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것은 다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거가 850원이니까 증거는 다 합쳐서 730원이니까 무상으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구청 답변이 뭐냐면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이런 거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는 맞는데 이게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판례도 여기에 해당 안 된다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판례를 등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으로 줄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만 850원치를 구청에다가 다 바쳐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100% 팔아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 도로 만드는 건 무상으로 주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100%를 사가래요. 10원도 무상으로 줄 게 없답니다. 이런 조합도 제가 처음 봅니다. 처음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시정비법은 그렇다고 치자. 아까 제가 여러분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여러분은 재정비 촉진구역이죠 여기가. 재정비 촉진구역은 도시정비법보다는 먼저 우선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이 적용된 거예요. 그 법 3조는 도시정비법보다 우선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27조에 가면 도로나 공원은 빠져 있고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도시정비법상은 니들이 줄 게 하나도 없다고 쳐. 그러면 요 부분 중에서 공원 딱 빼버리고 공원이 한 2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50억 되잖아요. 요거는 네가 그러면 비용 부담해. 땅 사고 아스팔트 까는 것까지 네가 부담해. 이 법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지금까지 이거 재정비구역에 단 한 놈도 이거 주장해서 한 놈이 없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쪽만 조합해 가서 이거 소양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서울에서는 이 바보 같은 놈들 전부 다 간다. 너희 조심해라고 했어요. 그거 당연히 무상으로 해주는데요. 우리는 시에서 다 해줬어요. 80억 들여갖고 도로하고 다 포장도 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래서 그래요? 서울 사람보다 훨씬 나네. 서울에서 다 바보 같은 짓 하니까 나는 지방은 당연히 바보 같은 짓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춘천시는 법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동대문구가 이 규정을 안 지키면 도시정비법으로는 네 말이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9천 말들이니까 약 730억 정도 있다는데 그럼 왜 그럼 810억이라고 80억도 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의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 대 때려서 얘가 정신이 없어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대 맞을 때 안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옛날부터 맞는데 약간 이골이 나 있다고요. 왜요? 철거업체 선정이 2010년이었거든. 그때 면접을 이렇게 소개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것들 봐라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는 때려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이러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래서 730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구청에 가서 여러분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조합원들 중에 가니까 조합에서요 이거 좀 깎아준대요. 넉넉히 잡은 걸 인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랬죠? 네. 아니 가만히 부과를 해놓고 시끄럽게 떠들면 알아서 하시면 내가 좀 나중에 근데 나중에 언제 주냐 말이죠. 총회 의견을 해버려놓고 나중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대로 지금 분양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준다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관리처분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답변이죠. 나중에 주겠다고 언제? 총회 안 되면 이가 결정해놓고 너한테 나중에 말로만 하면 유효한가요? 효과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한 가지가 속아 넘어가고 나서 막 속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2010년도 속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몇 년이 흘러도 가만히 있잖아요. 1,500명 중에 어느 한 명도 우리 왜 이 철거비 이렇게 속여놨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건 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구청은 우리는 구청 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내가 좀 이따 우리 조합장님
그때 1월 19일 날요. 정확하게 이따가 제가 저녁에 우리끼리 설명해 드릴게요. 조합원 설명회장 오세요. 내가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안 왔어요 그날. 그렇죠? 여러분하고 같이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해야 우리 여러분의 예비비를 379억 잡아놨어요. 근데 그게 한 15% 정도 여러분 비례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5억짜리다. 내 정전 재산이. 그러면 7,500을 예비비로 잡아놨어요. 미친 것이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히면 이미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분양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분양 시청 당시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놨잖아요. 예비비는 막 2%, 3% 이 정도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전 재산에서 안 그래요? 이렇게 아까 튀겨놓은 거 좀 많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 519억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공사하고요 유이자 대여금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 계약서를 시공사하고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이 공사를 계약을 하면 원래 도급공사라는 건 미국 664조에 의해서요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그러면 언제 발생하냐? 대금 지급 의무는 공사가 완성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665조예요. 그러면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여러분한테 건축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천짜리 공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너무 크니까. 그래서 대형 건설 공사들은 기선급이라는 걸 줍니다. 10% 하고 10% 가져가고 20% 하고 중간중간 장사를 하는 거예요. 따져서 이걸 기선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공사 현장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축공사는 의뢰인.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냐? 그걸 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냐? 다른 거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선불로 돈이 들어오는 쪽쪽 공사비를 먼저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공사비로 다, 아직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공사비 먼저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오는 쪽쪽 바로 이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급공사가 아니죠. 이런 걸 미리 돈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급공사죠. 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내가 돈 일반 분양에서 들어온 수입 여러분이 또 내야 될 수입을 우선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먼저 갖다 주고 네 공사비 다 될 때까지 미리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써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가짜 철거비도 주고 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고치면 예? 철거비도 주고 뭐 다 설비도 주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불러준 뭐 사업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 돈 갖다 주고 다시 빌려올 때는 내가 이자 주고 빌려옵니다. 이런 거지 같은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바보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골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골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촌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진짜로 그런들이 촌놈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보다 덜 떨어졌는지 더 떨어졌는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막 하고 있는 도중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아까 춘천조합 있어요. 거기가 아직 조합장 못 받고 있어서 지금 막 한다고 많이 치고 있는데 거기는 시공사가 금호건설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 표준 도급공사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딱 들어오면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잖아요. 20%가 먼저 들어와야 여러분이 부담한다고요. 철거 끝나고 이제 또 분양계약 쓰고 나면 근데 아직 공사를 1%도 진행 안 했잖아요. 그 일반 분양도 들어와요. 미리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이 뭐 끊어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서 선분양하고 들어오잖아요. 돈이 먼저 여러분 미리 광 팔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어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갖고 지금까지 빌려온 돈을 먼저 갚아야 될까? 빚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안 나가야죠. 근데 공사비를 먼저 준대. 그럼 그 이자는 계속 나가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먼저 주고 이자는 이자대로 갖다 쓴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표준 도급공사 계약서가 여러분 클럽에 누구나 가입 안 하고도 그거는 연락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2011년 10월에 나온 표준 도급공사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제일 먼저 유이자 대여금부터 갚도록 돼 있어요. 이자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먼저, 그 다음에 원금이 그 다음. 이자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자가 복리로 늘어날까 보니까 이자는 제일 먼저 갚아야 돼. 그 다음에 원금 갚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공사비요. 뒤에 가서. 왜요? 이거
이거는 기선에 따라 주니까 실제로 뒤로 빼놔도 문제가 안 돼요. 지가 20% 했으면 20% 했다고 청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차입금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없어요. 2009년 이전에는 다른 조합들이 이자가 없었어요. 다 이 도급공사 원칙을 지켰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시공사가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시작했어요. 지그들 배열로.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왜요? 바보들이 많으니까요. 수익성이 괜찮은데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여러분이 시골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촌놈이라고 부르는 추천 소양 이촌진 구역을 보면 미안하지만 유의자 대여금, 이자, 유의자 대여원금, 공사비, 무이자 대여금, 각종 연체이자 기타 비용 순으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이자가 여러분처럼 510억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춘천 사람 만나면 촌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우리는 계약서라도 쓸 줄 모르는데 아이고 선생님들이 계약서 이렇게 잘 쓰셨. 여러분들이 촌놈하니까 시골 사람들 절대 예전을 하는데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서울놈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우선 넘길 일은 아니고 519억이면 여러분의 비례율이 20%에 영향을 미칩니다. 5억짜리가 1억이 거기서만 날아갑니다. 공사 계약서 한 줄 잘못 써서요. 자, 이거 시정하고 싶습니까? 이대로 놔두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이 많은 것 같으면 화를 안 내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화를 떠가시네. 이 얘기를 구청 가서 2월 19일날 했습니다. 자, 그때 들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협상을 해보겠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조합은 꿀먹을 먹으립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합에서 요청, 왜요? 조합이 왜 요청을 해야 되냐면 계약자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초기에서 결의만 해줬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놈은 조합장과 시공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청하기 전에는 이쪽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하는 건 안 해요. 다만 여러분이 시끄러우니 이걸 이제 알아버렸으니 조합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시공사가. 근데 그러면 그 자리에 조합이 얼씨구 나오고 조합원들 듣는 앞에서 바로 그런 협상합시다 이랬어야 될까요? 조합원한테 우리도 한수 배웠다, 잘 몰랐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상민한테 배웠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대답하라고 동료 됐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소수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장 자리를 바꿔줘야 가서 삼성하고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저한테 맞아요 했던 얘기를 다른 조합원한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약속해봤자 해요. 저는 시공사가 아니거든요. 하고 있어요. 20%란 말이에요. 20%. 계약서 한 줄 잘못 써도 내 재산 20%가 날아가요. 평생 벌었던 재산이요. 여러분 중에는 이 재산이 내 재산의 거의 전부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 전부요. 누가 나한테 20%를 뺏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늦게라도 알려줬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최근에 제가 미리 고쳐준 데가 있습니다. 저 서초동에 3호 가든 3차 거기도 맨 처음에 이렇게 계약서 초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말다이 설하지 말아라고 고쳐줬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수용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비 이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불과 40억인가 잡아놨습니다. 거기는 평당 공사비는 360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갖다 쓴 돈이 좀 많으면. 그러나 여러분 좀 510억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몇 년 전에 입주했던 그러니까 응암 8구역 이것도 후불입니다. 신정 1-4 이것도 후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업비자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519 이런 게 없다고요. 왜요? 내가 먼저 돈이 들어오자마자 차입금부터 갚았기 때문에 무이자로 준다는 건 갖다 좀 썼고 그거 갚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기성으로 줬기 때문에 없어요. 차입금 이자가. 그러면 응암 8구 같은 데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조합원은 788명에 일반 분양이 42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도 비례율이 101%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몇 세대입니까? 일반 분양 몇 세대예요? 근데 비례율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도 내가 비례율 한 100%밖에 안 되죠? 90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정확하게. 예? 안 억울하세요? 어떤 놈은 똑같이
일반 분양이 42세대밖에 안 된다니까요. 조합원이 788명에. 그냥 자기들 집 지은 거예요. 임대주택이 한 170세대 되고. 그런데 100%인데 여러분 뭐 97? 일반 분양가 다 어디다 두고요? 여러분 분양가 그렇게 막 올려줬는데 왜요? 아까 이미 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도 왜 예비비도 370억이나 있는데 미리 쓸 거 계산해 땡겨놓은 돈도 370억이라고요. 예비비가 뭐예요? 미리 땡겨놓은 돈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못 고칠 것이냐, 고쳐낼 수 있을 것이냐, 못 고쳐낼 것이냐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만 세상에 못 고치는 게 있던가요? 주인이 안 하겠다는데 주인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 주인 아니세요 혹시? 주인이죠. 주인이 안 한다는데 삼성에서 삼성 할인이라도 주인이 그렇게 계약 못 하겠다. 나 몰라 그때 했는데 저하면 나한테 설명 안 해줘서 내가 몰랐는데 고급계약의 원칙이 아니라며 어긋났다 법률 규정과 다르다며 그럼 나 못해 다시 하자. 세상에 못 고칠 일이 어딨냐고요. 그죠? 못 바꾸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은 못 바꾸긴 하는데 마누라 이런 것들은 다 바꿉니다. 근데 계약 그런 걸 뭘 못 바꿔요? 계약이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모임에 나오셔서 내가 어떤 형태로라도 여러분들 모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봉사하고 나도 전화라도 좀 하고 하겠다. 좀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뭐 떡도 드시고 하더만 그 누가 낸지 아세요? 떡값? 여러분들 와서 모여서 설명 듣게 하려고 누군가는 떡값을 내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떡만 드시고 좋은 설명도 들으시고 여러분도 떡값을 조금씩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누가 해주냐고 이 짓을 스스로 해야지. 목에다 막 들고 있는 철없이 생긴 사람들이 다 했어요. 학생 코스프레 하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음에 모일 때는 저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무 때나 불편하면 찾으라고 지금 하얗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복 하나 같은 거 지금 들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저런 분들이 좀 많아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힘만으로 못합니다. 조합원이 1,500명이나 되잖아요. 조합에서 준 명부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막 옛날 거 명부를 줬어요. 그것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알려줄래도 연락이 안 돼서 알려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만 가서 찾아주면 30명이 움직이면 30명의 연락처를 하루에 한 명만 찾아가서 좀 만나주면 나는 시장 다니니까 안 되는데 상대방이 직장 안 다니까요. 상대방